그러니까 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 지인들이 굉장히 연락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네. 집에 들어가지 마라 오늘은. 예. 잡혀간다. 예, 아. 너는 워낙 윤석열 정부 비판도 많이 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 욕도 많이 해서 너는 금방 잡혀갈 거다. 아니 그렇게 제가 뭐 잡혀갈지 안 잡혀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뭐 김어준 씨 집으로 또 갔다면서요. 또 일부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계엄을 발령을 내면서 동원할 수 있는 군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JTBC 방송사가 안전한 거예요. 국회가 장악됐으면요. 네. 그 다음에 가는 데는 바로 이제 방송사들입니다. KBS, 뭐 MBC, 뭐 JTBC 이런 데를 이제 그렇게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잡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주구죄졌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니까 이제 저한테 염려 문자가 올 정도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는 국회가 굉장히 빨리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다 해제 가결을 시켜서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국회는 닫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조항이 나온 대로 그러면 모든 언론사에 그럼 계엄 군인들이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은 군인들이 상주를 했어요. 언론사에. 아주 단기간 동안. 그래서 네. 모든 거를 통제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거는 국방부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뭐를 보도를 해라, 보도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어제 조기에 진압이 2시간 반 만에 거의 사실상 길어도 6시간, 8시간 네. 만에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은 사흘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이거는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네. 정도가 아니에요. 국민들을 너무 얕봤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피를 먹고 자라는 거고 우리가 또 얼마나 성숙되게 박근혜 탄핵도 해보고 이번에 뭐 5.18이라든지 뭐 87년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민주항쟁을 거쳤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했다.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유지될 수 없는 계엄이었다고 보지만은 그 네. 와중에 총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의 내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군인들이 이거를 자제를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계엄군들이 국회에 나타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철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항의하러 국회 앞으로 몰려온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간 이름 없는 한 계엄군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반듯하게 생긴 그 계엄군 청년, 안경 너머 비치는 그 맑은 눈동자에 그만 저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며 한없는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습니다라면서 쫓아오는 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절을 하며 죄송합니다 말하던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진심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디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고 건강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장계엄군은 국회에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저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네. 저희도 뭐 생방송으로 그렇게 진입하는 모습을 본 거는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처음이실 거예요. 네네. 어떤 군인들이 어떤 성격의 군인들이 간 겁니까 거기에? 거기 세계 부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수방사에 있는 특임대라고 해서 아주 특수훈련을 받는 팀이 있습니다. 수방사 특임대. 예, 특임대하고 그다음에 일공수 여단하고 그 공수 특전사에 보면 707 대대가 있습니다. 네. 아주 정예화된 부대인데 그런 부대들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아, 네. 세 부대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고 이 부대들은 그러면 주로 수도의 안전을 방위하는 그런 군인들이거나 뭐 특수부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격을 아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방사가 이제 수도권 방위를 하는 부대고요. 네. 특전사는 사실 전시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데 그 적진 특전사를 깊숙이요. 네, 예, 그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활동하는 부대로 정예화된 부대거든요. 이런 세 부대들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지 않습니까? 헬기로. 그래서 특전사를 투입한 것 같고 여기 말고도 일개 특전 여단은 계엄 사령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아서 갔다라고 그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전사와 수방사가 핵심적으로 동원이 된 거죠. 특전사, 수방사. 네. 이재명 대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최초에 그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창문 쪽으로 들어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방의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층에서 3층을 다니면서 수색을 했는데 3층은 국회의장이 있는 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감금을 하든가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국회를 무능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나 저도 사실은 그 체포될 위험을 스스로 많이 감지했었거든요. 네. 예, 여짜하면은 예. 그 끝으로 요거까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저 국방장관 내란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은 왜냐하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된 비상계엄이 자체가 위배된 거고요. 실제 군을 동원을 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네. 군을 동원을 해서 권력기관을 무력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내란죄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내란죄다라고 규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기겠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면서 지금 퇴진하도록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